안녕하세요. 탁구의 정석 민태용입니다. 탁톡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스타일의 수비 탁구를 보여주실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의 두 번째 탁구 이야기 탁톡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관우 선수를 모셔보았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한만을 가지고 있는 괴물 수비수 김관우입니다. 원만은 알겠고 괴물 수비수라고 하셨는데 왜 괴물 수비수인지. 현역 생활 때 아무래도 밥도 많이 먹고 힘도 잘 쓰기 때문에 이 선후배들 사이에서 자꾸 저 괴물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괴물 수비수가 되었던 거죠. 그때도 괴물이었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요즘에 탁구 선수인데 불구하고 헬스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그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취미 생활로 헬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힘쓰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역업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선배들 사이에서는 더 괴물로 불리고 있겠네요. 그때에 비하면 더 커졌을 테니까. 아무래도 형들이 절 피하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아서 헬스를 시작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나요? 강인한 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저도 헬스장을 가야 되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탁구장을 일찍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탁구장을 일찍 차리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고등학교 이후로 대학교 4년을 또 탁구를 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운동을 이제 일찍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 탁구장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탁구장을 지금 운영하시면서 코로나 여파가 피해가 있으신지. 아주 커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한도 많이 걸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저희 수입도 잘리는 거죠. 돈 벌려고 탁구장 차렸는데 저도 레슨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회원 없어 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관우 선수와 함께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비수들은 뒤에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간혹 이제 핀풀이라든지 이런 걸 평라바를 쓰는 선수도 있는데 대부분 선수들은 이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페인트 러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페인트 종류, 러버의 종류는 각색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러버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P1이라든지 글렉스 디텍스 이 정도 라바를 많이 쓰고 있죠. P1 라바는 제가 옛날부터 들어봤는데 그건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그러면 그 라바마다 어떻게 성질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조금 다른 게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 이질이란 페인트인 라바도 돌기 라바마다 이제 돌기 측면에서 봤을 때 돌기의 길이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돌기의 크기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 이제 뭐 P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페인트로 커트를 했을 때 아무래도 변화가 더 훨씬 더 많이 먹고 이제 글래스 디텍스로 아무래도 커트를 하면은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수월해가지고 저는 좀 더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P1에서 글래스 디텍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P1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용에 맞춰서 좀 더 변화가 심하고 하니까 선수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라바는 이제 동호회 분들이 조금 더 수비를 하실 거면은 사용하기가 더 편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좋은 정보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드라이브를 받을 때 라켓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켓 각도는 일단 백커트는 이 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페인트의 성질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페인트 라바는 공을 잡고 눌러주려는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도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각도를 45도 정도에 눕혀주면은 우리가 공이 뜨지 않고 낮게 쭉 깔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드라이브가 이제 전진성으로 이렇게 거는 것도 있고 이제 루프 드라이브도 있잖아요. 볼이 천천히 뿅 드라이브라고 하죠. 천천히 포물선을 쭉 그리면서 넘어가는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사실 이런 드라이브가 박자감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공이 정점보다 좀 내려왔을 때 친다고 생각하시면은 급하게 치지 않고 오른발을 이용해서 한 발 들어가서 치시면은 훨씬 쉽게 공을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볼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한 발이 들어가면서 천천히 눌러주면은 볼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게임할 때 어떤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서브보다 이제 변화가 많은 회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야 그 다음 볼에 대한 변화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회전 서비스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회전 서비스를 넣어서 상대가 받았을 때 전진 볼로 오니까 그 볼을 페인트로 받았을 때 변화가 심해서 보통 회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회전 서비스를 넣으면은 이제 상대방 쳤을 때 볼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수비수기 때문에 그 다음 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탁구대에서 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더 길게 넣어도 다음 번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 볼을 회전 서비스를 넣어서 상대방이 빠르게 쳐도 어차피 나는 받을 생각이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아, 그러면 이제 길게 회전 서브 넣고 게임하는 게 훨씬 좋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음 볼에 변화를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시브를 할 때 아니면 보통 평소 상황에도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백쪽 사이드로 서비스를 상대방이 넣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오른발을 들어가서 박자를 한 템포 늦춰가지고 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따 탁구를 칠 때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때 레슨 영상 볼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기도 하고 볼을 받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서 미들로 걸었을 때 탁구 선수들은 다 미들이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들 라인에 왔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스텝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매우 까다로운 볼인데 이제 백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미들 같은 경우에는 핫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아, 이제 미들로 상대방이 걸면은 오른발을 백카트보다는 빠져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른발을 한 발 뒤로 빠지면서 기다렸다 늦춰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격수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수비수를 상대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비수의 볼을 구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페인트를 쓰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많이 쳐봐야겠죠. 그쵸. 탁구는 뭘 해도 많이 다 쳐봐야 네. 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을 구질을 좀 알고 싶다면은 수비수 같은 경우는 카트를 하면은 공의 회전량이 많을수록 이 앞으로 간 공이 느리기 때문에 공이 일단 나에게 느리게 온다 싶으면은 많이 깎인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볼이 천천히 올수록 많이 깎인다. 그러면은 빠르게 올수록은 안 깎인다는 소린가요? 그건 또 아니지만 그래서 공을 많이 쳐봐야 돼요. 일단 볼을 많이 쳐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천천히 올수록 더 많이 깎인다. 그렇다고 빨리 온다고 안 깎이는 건 아니고 천천히 올 때보다는 덜 깎이니 이제 그걸 주의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수비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제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비수가 어려워하는 코스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수비수뿐만이 아니라 공격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탁구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미들 코스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미들 코스가. 왜 미들 코스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통 대부분 이제 양쪽 사이드가 이제 어려울 거라고 이제 공략하시는데 이 양쪽 사이드는 이제 저희가 팔을 뻗거나 자세를 잡기가 훨씬 수월한데 미들로 오는 코스는 저희가 자세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한 발 정도보다 몸쪽에 오는 게 확실히 반응하기도 그렇고 좁아지니까 좀 더 어렵다고 하긴 저도 그렇게 해서 어렵긴 해요. 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관우 선수는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나요? 미들을 올 때. 아까는 저희가 핫카트 미들로 왔을 때 핫카트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보다는 주로 좀 파워풀하게 공격을 좀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미들로 왔을 때는 과감하게 몸이 빠지면서 맞드라이브를 하다. 이제 미들로 오는 어려운 볼을 보통
커트로 받기보다는 공격으로 좀 더 많이 커버하는 스타일이신가 보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관우 선수만의 득점 포인트가 몇 가지 정도 있으신지? 이건 영업 비밀이라 다 알려드릴 수 없고 그러면 주로스는 이제 예, 한 가지 정도? 한 가지, 한 가지 정도? 좀 짠데? 아, 한 가지 정도. 한 가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 한번 들어볼까요? 회전을 이용한 화쪽 짧은 서브. 아, 화쪽 짧게 회전으로. 네. 그렇죠. 화쪽 짧게 저희가 회전 서브로 화쪽 짧게 내면은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릭을 하겠죠. 그렇죠. 클릭을 하죠. 저는 그 볼을 대비해 이제 미리 떨어져서 맞드라이브 이제 거는 게 저의 주력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백서브로 화쪽 짧게 넣으면 보통 볼이 화쪽으로 많이 상대방이 건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건들면- 대한 저는 맞드라이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맞드라이브 준비했다가 바로 공격을 하신다. 그렇죠. 김관우 선수의 서비스는 넣었을 때 화쪽으로 더 많이 온다. 백쪽보다는 화쪽에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나 보네요. 그건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좀 이따가 게임하면서 보면 알겠죠. 자,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제가 알고 좀 이따 게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관우 선수를 모셔서 수비 탁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자, 2부에서는 제가 김관우 선수가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레슨을 한번 제가 직접 받아보고 한번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우 선수, 입으로 가시죠.